네, 제20대 대선 결과가 갖는 의미 그리고 대선 이후의 정치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게임특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예, 지금 잘 못 잤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예, 집에 들어오니까 5시가 넘었더라고요. 예. 그러시구나. 빨리 저희 인터뷰 끝나고 주무셔야 되겠네요. 예. 지난주인가요?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지금 판세가 4.7 그 보궐선거 판세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전혀 의외이십니까? 부산만 비슷하고. 그러니까 부산 서울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광주 이제 호남은 이제 목표치 얘기를 했고. 근데 보면은 이제 부산만 비슷하고 서울하고 이제 호남은 틀렸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저희들이 좀 여론조사 수치만 보고 좀 아니하고 자만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아무튼 0.73%포인트 차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또 절반은 선택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절반 선택하지 않았던 이 국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과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초박빙 이제 우세인데 네. 초박빙 승리인데 이 의미는 이제 저희가 독주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네네. 반드시 협치를 해라. 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그런 면에서는 어제 이제 당선자 인사 말이죠. 이제 그 내용에서도 반드시 협치를 하겠다. 물론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거죠. 예. 철저히 이 협치의 원칙을 지키도록 할 겁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선대본 게임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또 이 기구의 성격 자체가 20대 공략 아마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거 아니냐라는 그때 분석이 다수 언론에서 나온 바가 있어서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놓고 보면 이대남과 이대녀의 지금 투표 성향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 중거점은 이제 그냥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지난 대선 이제 그 지난 대선이라고 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1대1 싸움 2012년 대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탄핵 이후의 대선이야 뭐 압도적으로 20, 30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갔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20, 30대가 압도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한테 갔거든요.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성은 압도적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 비율, 상대적인 비율만 보고 이제 평가할 일은 아니고 우리 당이 그런 면에서 이제 2030 유권자한테도 전반적으로 성장했고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물론 이제 여성 지지층을 더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젊은 정당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 점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내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좀 조정할 여지 없습니까? 조정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남녀 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여가부 폐지가 현실적으로 이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동의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남녀 평등을 현 단계를 한번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더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속에서 왜 여가부가 필요가 없는지 이런 면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아마 깊이 있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최대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상당히 강조했던 이른바 세대 포유론 있잖아요. 예.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먹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20대 같은 경우도 평균 지금 득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좀 앞선 거로 나오거든요. 줄구조사에서. 그래서 세대 포유론이 딴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건 여러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6070 네. 세대뿐만 아니라 2030을 더 많은 2030을 우리 편으로 확보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취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그 2030 세대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훨씬 많이 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세대 포유론이 뭐 압도적으로 실현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30에 거의 지지가 없던 저희 정당이 예. 아주 높은 지지를 이제 받게 된 것은 뭐 그런 면에서 큰 성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분석이나 전망에 따르면 바로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준석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그건 좀 너무 나간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거 기간을 복귀를 해보면 네. 우리 윤 후보가 2030 지지율이 별로 안 높았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더 높았던. 예. 네, 그런 시기도 있었고. 선대위 파열음 네. 나고 이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예. 이준석 대표랑 갈등이 있고 할 때 그 시기일 텐데 그 갈등이 해소되고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2030 지지율이 확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물론 공과가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공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요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유세 내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50조 규모의 손실 보상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추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윤 후보의 아마 첫 번째 공약 실천하는 게 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코로나 그 지금 사실상 뭐 거의 민생 계엄 수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민생 계엄을 풀고 그리고 코로나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충분히 보상을 못 받은 것을 어떻게 예. 다시 보상해 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들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예. 그래서 아마 인수위 과정에서도 그걸 실천하기 위한 뭐 이런 청사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인수위 구성이 일대인데 뭐 이제 제1 과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 지금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당선인 비서실장은 예. 장제원 의원 이렇게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좀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충분히 인수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한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콘텐츠도 많이 무르익었고 예. 또 저희 후보랑 몇 가지 뭐 차이점이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랑 긴밀히 상의하면서 자기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네. 그림을 충분히 그릴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원장직을 맡을 충분한 자격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 지금 그러면 두 당의 합당 문제는 그 바로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약간 시간차를 두게 되는 겁니까? 합당 문제는 바로 논의할 겁니다. 바로 논의할 거고. 예. 어제 이제 당선자 수락연설에서도 윤석열 당선자가 바로 합당 문제 추진할 것이다. 예. 다른 시일 내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공동 정부가 아니라 네. 단일 정부가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합당을 하니까 안철수 국민의당이랑. 예. 그래서 아마 실무 협상도 그 당시 이제 창구가 장제원하고 이태규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중심으로 합당을 하려면 수임 기구 같은 게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수임 기구가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합당 방안도 좀 같이 얘기가 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장제원 의원한테 확인했는데 예.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는 안 했다. 합당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그러면 혹시 이걸 가지고 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갈등의 소지가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표를 공동 대표를 할 거냐, 아니면 단일 대표를 할 거냐, 뭐 당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야당에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새로운 정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근데 이번에 보면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되고 또 통합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정신 하에서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예. 저희가 그 선거 직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바로 예. 그래서 이제 공동대표 체제에 질문 드렸더니 뭐 단일 체제로 그냥 못 박아서 그러니까 대답을 하던데요. 그렇죠. 대선 전에는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의총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총 예. 차원에서 논의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대선 전에는 사실 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역에 다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의총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이제 우리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냥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예. 이런 면에 대해서 아마 원점에서 저는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좀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루라도 빨리 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만나야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예. 청와대하고 좀 긴밀히 소통하고, 인수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전 청와대, 새로운 청와대 인수인계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노력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 그대로, 과거에는 그렇게 협력을 안 했거든요. 이제는 전면적으로 협력을 해서 말 그대로 인수 과정에서 협치하고 통합 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그 계엄이란 비유적 표현까지 쓰셨는데, 만약에 예. 당선인께서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민생의 제1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코로나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선자가 24시간,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24시간 영업 허용을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질병청이랑 잘 상의를 해서 그 시점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 조율을 하고 어차피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나가서 전면적 위드 코로나가 된 나라가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유중증 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유중증 환자 관리 방안 정도가 나오면 24시간 영업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선대본은 오늘 해체가 되는 건가요? 예, 이제 해단식을 하죠. 그래요? 그럼 혹시 오늘 의원총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혹시? 선대본 해단식을 의원총회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좀 한번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좀 논의가 되긴 되겠네요.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빠른 감이 있고요. 예. 오늘은 좀 빠른 감이 있고, 그래도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요일 생각 안 나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 다음 주 초나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인터뷰하는데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얼른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서 기침도 나고. 알겠습니다. 그만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